물론 산만하게 뼈가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은 아마 주각에 들어가는 사람과 부각에 들어가는 사람의 신분 차이라든지 직능 차이 뭐 여러 가지 차이에 의해서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입니다. 순장자의 인골에서 다양한 죽음의 흔적들이 발견된다. 머리만 남아있거나 위상의 흔적이 분명한 순장자. 염까지 해서 주인공 곁에 묻혀있는 순장자. 이들은 1500년의 침묵을 깨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생매장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살해당했다고. 사전 살해라. 외상이 분명하게 남아있는 순장자는 무기나 흉기로 살해됐겠지만 이 얌전하게 묻혀있는 순장자는 어떤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독극물로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 목을 조르거나 또 굶겨서 목숨을 잃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이 구체적인 살해 방법까지 밝힐 방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순장자를 죽인 다음에 그 처리 방법을 다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공 옆에 묻혀있는 순장자는 염까지 해서 아주 가지런히 눕혀있는 반면 이 부각 속에 묻혀있는 순장자는 유물들 사이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습니다. 이 순장을 당하는 사람이라면 노예나 전쟁포로쯤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사람을 죽인 다음에 다르게 대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순장자들 사이에도 신분의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먼저 한 무덤 안에서 발견된 5구의 인골을 가지고 정밀한 분석을 실시했다. 인골 분석을 통해 이들의 나이와 성별 등 순장자의 기본적인 신원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뇌자골절은 그렇죠. 각도가 생겨져 있습니다. 이 각도가 이제 그 각이 작다는 이야기인데요. 요 시지하고 중지를 폈을 때 각도하고 가깝다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럴 때는 이게 남자입니다. 골반뼈의 각도가 좁을 때는 남자, 넓을 때는 여자다. 무덤의 주인공은 남자, 옆에 묻혀있는 순장자는 여자였다. 또 하나의 근거는 대퇴골이다. 이 뼈가 온전히 붙어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성장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발육이 계속되는 나이에는 물렁뼈가 완성되지 않아 가벼운 충격에 의해서도 쉽게 떨어져 나간다. 하지만 성인으로 완전히 성장한 다음에는 특별한 외상이 없는 한 형태를 유지하게 된다. 골반뼈와 대퇴골로 분석해본 결과 주인공은 남자 성인, 순장자는 나이 어린 여자로 밝혀졌다. 무덤에서 온전히 발견된 치아는 발육 단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20대까지는 정확한 나이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맹출하고 난 다음에 10일 맹출하고 난 다음에 뿌리가 이렇게 완전히 막히는 거죠. 요 구멍이나 뿌리가 지금이 아직 완전히 완성이 안 됐거든요. 2, 3년이 걸립니다. 지금 왔을 때까지. 요가 지금 요 구멍이 난 상태예요. 그죠? 여기 완전히 이렇게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한 13세 정도. 13세. 보통 두 번째 어금니는 12세에 나서 15세 정도가 되면 뿌리 부분의 구멍이 완전히 메꿔진다. 구멍의 정도로 보아 순장자는 13세로 판단된다. 순장자들은 어린 여자아이와 중년의 남자들이었다. 무덤에서 발견된 유물은 순장자의 신분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다. 화려한 장신구들은 대부분 무덤의 주인공이 착용하고 있던 것들이다. 그런데 금동으로 만들어진 귀걸이 2쌍이 여자 순장자들에게서 발견됐다. 당시 신분이 낮은 순장자들이 착용하기엔 화려한 장신구였다. 부인은 먼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무덤에 연이어져 있는 무덤에 들어가는 여자들이 아주 그 화려한 유물들을 착장을 하고 들어가는 봐서 그 사람들이 부인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부인은 일단 배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첩이 아니냐는 문제가 성립될 수가 있는데, 역시 그것도 들어가 있는 순장자가 나이가 어리다는 것으로 봐서는 첩일 가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남는 것은 역시 이제 시녀나 시동이나 이러한 사람들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신분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금동귀걸이는 알려준 것 같습니다. 당시 세력을 떨치던 50대 남자가 사망하자 가까이서 모시던 13살과 67살 된 어린 시녀가 함께 묻혔다. 그리고 각종 생활용품이 들어있는 부장곽엔 평소 이 물건을 지키거나 사용하던 사람들이 순장됐던 것이다. 36명의 순장자가 발견된 고령 지산동 고분. 이곳엔 보다 다양한 신분의 순장자들이 있지 않을까. 현재 고령에선 지산동 무덤을 재현하는 순장 전시관이 만들어지고 있다. 주인공이 묻힌 주실과 유물이 든 부실, 그리고 순장자들이 묻힌 32개의 순장곽이 그대로 복원되고 있다. 인골 분석과 유물을 토대로 무덤에 묻힌 사람들의 신분을 복원하는 작업은 경북대 박천수 교수가 진행 중이다. 고령 지산동의 순장자들은 특이하게도 각자 자신의 순장곽에 유물과 함께 묻혀 있다. 때문에 유물의 성격이 순장자의 신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별다른 유물 없이 순장돼 있는 사람들은 평민으로 추정된다. 화려한 말장식을 부장한 순장자는 기마무사, 그리고 각종 토기와 무기들을 부장하고 있는 순장자는 주인공을 가까이서 보조하던 호위무사로 판단된다. 지산동 44호분의 순장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물, 특히 그 철기라든지, 그다음 철기, 그리고 장신구, 귀걸이죠. 귀걸이, 그리고 토기를 본다면은 크게 보아서 그 세 등급으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첫째는 그 무기의 부장이 아주 뚜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귀걸이만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귀걸이를 가지지 않고 토기만을 부장한 사람들, 크게 세 등급으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무덤 안에는 호위무사와 시녀부터 농민까지 다양한 신분을 가진 순장자들이 있었다. 지산동 44호분 발굴 이전에는 순장자라면 그 대체로 그 노예 또는 전쟁포로로 생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산동 44호분 발굴 결과를 보면 역시 44호분에 순장된 사람들이 결코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순장자들이 자신의 독립된 그 무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또한 그런 무덤 안에 그 부장품이 면합되었다는 것. 그 다음 그 가운데는 그 귀걸이라든지 목걸이를 착장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지산동 44호분의 순장자들은 그 생전에 그 왕을 모시든 그 왕을 보좌하든 뭐 호위무사라든지 또는 시종 또는 일반 민들이 아니었는가. 그 총체적으로 볼 때